그러면 95쪽에 이제 행정법 관계의 특성이라고 있어. 특성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차피 이제 뒷부분에 가면 더 상세히 배우는 내용이야.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 보고만 가자. 행정법 관계 이거로 공법 관계는 좀 우리 개인들 간의 민법 적용받는 관계하고는 공익 목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좀 몇 가지 다른 특성이 인정된다. 특히 이제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관계에서 특히 더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 법에 엄격히 구속받는다. 법적 합성.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배운 용어 나와.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런 거 다 이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주체의 우월성, 우월적 지위에서 인정되는 특성.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주체는 설령 위법이 좀 있다 하더라도 위법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할 정도라서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인정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권한과 기관이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고 취소한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이 돼. 그래서 상대방 국민은 어떻게 돼? 위법이 좀 있다고 지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하고 안 따르면 안 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키워드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력. 국가가 권력적으로 하는 조치에는 이런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있다. 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우리가 배웠잖아. 그 행정소송 이렇게 위법한 조치다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하려면 기간에 제한이 있어. 그 행정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수송해야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 기간 지나면 어떻게 돼? 아무리 위법한 행정조치라도 더 이상 소송 못하게 돼. 그래서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 생기는데 그걸 불가쟁력이 생긴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키워드 끝에 불가쟁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된다. 국가기관의 권력적인 조치에는. 그다음에 3번 행정기관도 국민한테 어떤 법 집행 조치를 한 번 한 이상에는 그게 나중에 잘못됐다 하고 인정하더라도 쉽게 취소 변경해서는 안 되는 제약을 또 받는 게 있어요. 그때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게 이제 자력 집행력.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세금을 부과했다든지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했는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한다든지 그러면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행정기관 스스로 강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힘, 자력 집행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고. 개인 간에는 이런 거 안 되잖아. 법원의 힘을 빌려서 자기 권리 실현해야 되잖아. 그죠? 자력 집행력이 인정되고. 넷째 줄 벌 줄 수 있어. 의무 위반하게 벌 줄 수 있는 힘이 인정되는데 그를 여기는 조금 오타가 났어요. 제재력이라고 불러야 돼. 제재력. 제재력. 그러니까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 인정되는 거 이렇게 둘을 합쳐서 강제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이 제재력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돼. 4번의 넷째 줄에 강제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게 좀 오타가 났어. 그렇지? 자, 그다음에 그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법이 적용되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나 의무가 어떻게 돼? 개인만을 위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도 인정되는 속성 때문에 거기서 권리 의무의 특성 인정되면 넷째 줄 권리 의무를 지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대행 금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세금 내야 될 의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어? 말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게 많다. 그죠? 근데 구제의 특수성은 행정법 관계에서의 싸움은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고 그죠?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받고 이렇게 민법이 아닌 다른 별도의 구제 방법이 따로 있다. 그런 정도. 이 중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배웠어요. 그죠? 여기 권리 의무의 특수성, 권리 구제의 특성은 뒤쪽에서 강제력 이거 배웠잖아요.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권리 구제의 특수성은 이미 손해배상 이런 거 다 배웠고 그죠? 소송도 배웠고 그런 거와 연관이 있죠. 자, 그렇게 정도 보고. 자,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96쪽의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라는 주제입니다.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여기는 주제가 좀 짤막하지만
그래서 99쪽 정도까지 있죠. 그런데 짤막한 주제지만 시험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란 행정법이 적용되는 관계, 즉 공법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의해서 뭔가 서로가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따라 권리나 의무 발생하면 그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당사자. 그래서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는 첫째 끝에 하여튼 이 단어 믿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권리 의무의 주체.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주체니 객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에는 행정을 행하는 주체가 있고 그 상대방이 되는 객체, 이렇게 둘이 관계를 맺는 거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그래서 다시 표로 정리. 행정을 행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모든 행정 권한을 다 행사하지는 않고 그 중에 어떤 행정 권한은 공공단체에게 맡겨서 또는 사인에게 맡겨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을 행하는 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공공단체는 다시 네 가지 종류를 공공단체라고 그런다. 공공단체 속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아까 재개발조합도 나왔었는데 공공조합, 그다음에 영조물 법인이라는 단체, 공법상 재단법인 줄여서 공재단이라는 단체, 이렇게 넷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공공단체라고 칭한다. 자, 행정객체는 보통 일반 사인, 일반 시민이 행정객체가 됩니다. 하지만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은 위에서 보면 행정주체로 들어가 있지? 행정주체이기 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행정권한을 누구한테 행사할 때? 일반 시민한테 행사할 때는 이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야. 하지만 또 행정권한을 부여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돼? 그 지시, 명령, 감독받으면서 행정권한 행사해야 되는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이는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행정주체이면서 한편으로는 행정객체도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국가는 국가보다 어떻게 돼? 더 우월한 입장에서 국가한테 행정권한 행사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 감독, 명령하는 자 없죠? 국가는 행정주체만 되는 거지 행정객체가 되는 일은 없지요. 물리적으로 일단 그렇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행정주체의 행정주체란 쭉 읽고 지나가고, 거기서도 행정주체 개념 읽어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야? 주체라고 하려면 뭐를 갖는 자라 해야 돼? 권리 의무를 갖는 자라 해야 됩니다. 행정 권한 행사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주체야. 그래서 행정주체는 첫째 끝에 법적 효과인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가 행정주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자. 우리 장관은 행정주체일까? 장관은 국가에 소속되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행사해라 지시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권한을 행사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자, 어쨌든 행정주체의 개념을 읽으면서 행정주체의 개념에서는 법적 효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가 주체야. 자, 일단은 그거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97쪽에 행정주체에는 누구누구 있다 그랬어? 일단 크게 셋 있다.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셋 있다. 그럼 국가 별로 할 것도 없어. 국가는 그냥 처음부터 행정주체로 인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공공단체 보자.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부여받은 자야. 넷이 있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재단. 근데 지방자치단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인 거지. 그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보면 국가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입니다. 응? 자, 그런데 우리나라 두 번째 줄에 보면 뭐가 있어? 현행법상 우리나라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응? 그거는 알아둬야 돼. 광역지방자치단체 뭐뭐 있어?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응? 이런 데가 광역지방자치단체래. 광역이니까 지역 범위가 넓은 거지, 그죠? 그 광역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또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를 또 인정해 놓고 있는데 그게 기초지방자치단체야.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알아두고, 그죠?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1, 2, 3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들이에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읍면동단위는 아닙니다. 읍면동은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구역 나눠서 행정 업무 처리하는 그 기관 설치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응? 읍면동. 그 다음에 2번은 자, 구가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응? 구가. 그래서 자,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구를 설치해 놓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구란 겁니다. 응? 이거는 어떻게 돼? 국가나 특별시 이런 거하고는 별도로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야. 권리 의무자니까 행정 주체야. 응?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인구 50만이 넘는 시에는 행정 업무를 조금 더 구역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도 구를 설치해 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바로 2번에서는 요게 포인트다. 응? 인구 50만 넘는 일반 시에 설치된 구. 그래서 안양시, 동안구, 뭐 성남시, 분당구 되게 많아 전국적으로. 고양시, 일산구, 응? 저기 안산시, 뭐 단원구, 응? 포항시, 북구, 전주시, 덕진구, 청주시, 흥덕구. 내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막 많다. 응?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구는 행정구역 단위로서의 구일 뿐 뭐가 아니야? 기초지방자단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가 아니야. 그래서 행정주체도 아닙니다. 응? 행정주체가 아니라는 말은 권리 의무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구는 구의 이름으로 무슨 건물이나 땅 같은 재산도 소유할 권리가 없고 무슨 의무자가 될 수도 없는 거야. 응? 만약에 성남시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기 쉽지 않게 구청 건물도 있고 구청장도 있어. 근데 뭐는 없어? 구의회는 없어. 왜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서 자치를 하는 곳이 아니야. 지역 주민들이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을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구의회도 없고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는 게 아니라 성남시장이 그냥 임명하는 자리일 뿐이야. 지방자치를 안 하는 곳이야. 응?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시 업무를 위법하게 수행했다. 피해자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 성남시에게 배상 청구돼. 시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 거지. 구는 여기 분당구는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응? 그게 바로 행정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응? 그죠? 그래서 자, 2번 읽으면서 구가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와 그렇지 않은 구 이렇게 나눠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는 행정주체가 아니다. 응? 그 다음에 3번 시도 그런 게 있어요. 유일하게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시 두 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라 그래서 여기는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자치를 하는 단체로 하나만 인정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회만 시민들이 뽑아. 의원만. 그래서 자치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있는데 이건 그냥 시의원도 없어. 시장만
도지사가 임명할 뿐이야. 응? 그래서 그냥 그 구역을 나눠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설치해 놓은 시일 뿐입니다. 응? 그렇게 우리나라 그 예외가 있단 말이야. 응? 자, 그 다음에 공공조합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자격 가진 사람들로 모인 단체를 말하는 거야. 뜻이 그냥 읽고 지나가고, 예를 들자면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게 대표적인 예야. 응? 별로 안 외워도 됩니다. 응? 가장 많이 쓰이는 예가 재건축 나왔나? 재건축조합 이걸 안 써놨나? 응. 우리 아까 재건축조합 이게 대표적인 예야. 응? 응. 그다음에 영조물 법인은 조금 유의해둘 게 있어. 자, 영조물 법인이라는 뜻은 영조분이면서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로 인정해 놓은 걸 법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국가도 법인이야. 사람이 아니면서 권리 의무를 갖는 자격 가진 단체로 인정해 놓은 걸 법인이라 그러는데, 국가도 공법인이라 그래. 응? 지방자치단체인 것도 공법인인 거고, 응? 여기 있는 건 다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면서도 권리 의무를 갖는 자격이 인정된 단체니까 다 법인들이야. 응? 그래서 영조물이란 말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시설과 사람을 합쳐서 영조물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영조물이면서 법인으로 만들어진 것만 행정 주체가 되는 거야. 독자적인 권리 의무자. 그럼 영조물이긴 한데,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시설과 사람, 영조물이긴 한데 법인으로 안 만들어 놓은 건 행정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권리 의무자가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읽으면서 대충 알 수 있어. 그죠? 예를 들면 셋째 줄에 서울대학교 병원은 행정 주체인 거야. 영조물 법인으로서. 그죠? 근데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은 영조물이기는 해. 그런데 권리 의무를 독자적으로 갖는 법인으로는 안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의무자가 아니야. 그럼 행정 주체는 아닌 거야. 응? 단 국립학교 중에서도 셋째 줄 끝에 예외인데 그 중에 하나는 주로 시험 내는 건 서울대학교만 예를 내. 서울대학교도 국립대학이었죠. 그죠? 국립대학이었는데 2013년부터인가 이제 법을 따로 만들어서 국가하고는 독립된 법인으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인이라고 해서 행정 주체야 이제 서울대학교는. 응? 근데 여기 안 들어지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국립대학교 뭐가 있을까? 저 이쪽에서부터 보면 강원대학교, 또 있어. 그다음 어디 있더라?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이런 국립대학들은 다 국가에 소속돼 있는 교육 시설일 뿐이야. 따라서 다른 국립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은 다 국가의 공무원이고 국가로부터 월급 받는 거야. 그 건물과 땅은 다 국가 거고. 응? 그래서 독자적인 권리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국립대학, 강원대학교 교수나 직원이 위법한 직무 수행에서 손해 끼치면 손해배상할 의무자는 누구야? 국가야, 국가. 국가한테 청구해야 돼. 국가가 의무자가 되는 거지. 응? 근데 서울대학교는 국가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따로 만들어놨다 그랬지. 서울대학교 스스로가 서울대학교 법인이 독자적인 권리 의무자야. 국가하고는 별도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약에 서울대학교 직원이 위법하게 직무 수행하면 서울대 법인에게 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의무자가 돼. 응?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2번 공부하면서 서울대학교는 행정 주체다 하는 거를 좀 유의해두고, 그 다음에 공재단은 그냥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 별로 시험에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일단 행정 주체에 이렇게 4종류가 있다. 응? 다음 페이지, 이번엔 공무수탁 사인을 봅니다. 자, 공무수탁 사인은 일단 뜻 그대로 보면 사인이니까 어떻게 돼? 사인이니까 일반 시민 또는 사기업 포함하는 거야. 그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떻게 돼? 특정한 공공행정 업무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해.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국가나 공공단체, 특히 이제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특정한 공공행정 사무를 네 이름으로 네 책임하에 처리해라 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을 가리키는 말이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응? 근데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요거는 좀 있죠. 자기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응?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래야 공무수탁 사인이라 그래. 응?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서에 지 이름으로 뭔가 처리가 가능한 자래야 공무수탁 사인인 거야. 그리고 두째 끝에 공무수탁 사인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가 있어. 즉 법인격 없는 뭐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단체도 행정 권한 부여받아서 그 단체 이름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으면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응? 그럼 예를 보자면 셋째 줄에 얘가 나왔죠? 학위 수여하는 사립대학교 학장, 별정 우체국장, 항공기의 기장, 배의 선장, 응? 뭐 이렇게 예들이 있어요. 특히 마지막 줄에 민영교도소도 공무수탁 사인의 예로 들어지는 겁니다. 응? 법에 의해서 원래 교도소 운영하는 권한은 원래 국가의 행정 권한이야. 근데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하나 있대. 저기 경기도 여주에 있대. 그 이름은 소망교도소라고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 권한 받아서 민영교도소 운영하는 데가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 예.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이거 공무수탁 사인하고 좀 구별해야 될 자들이 있어요. 내가 1번에서 뭐 얘기해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려면 권한을 부여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자리에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본다 그랬지. 그런데 2번을 보면 그냥 사법상 행정기관하고 사법상 계약 맺고 순수한 기술적 집행만을 하는 자. 예를 들면 뭐 여기 경찰이라고 했지만 뭐 우리 인천시로 따지면 구청장하고 계약 맺고 주차 위반 차량 견인하는 민간 견인 사업자 있지. 그럼 견인 사업자가 불법 주차된 차량 견인해가면서 자기 이름으로 끌어가냐? 아니야. 구청장 이름으로 끌어가거든. 그럼 자기 이름으로 견인할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견인하는 권한은 여전히 구청장한테 있고 다만 끌어가는 실제 임무만 끌어가는 일만 계약 맺고 한 대 끌어가면 얼마 받기로 계약 맺고 하는 거야. 그럼 법적으로 견인해간 조치가 위법이다. 이거 싸운 거의 상대방은 구청장이 되는 거지 견인업자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렇게 단지 그냥 자기 이름으로 법적 처리,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 맺고 일정한 업무만 실행만 하는 자, 응? 이런 자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다. 응? 또 셋째 줄 시키는 대로 단지 보조해서 업무 수행하는 자, 단순한 보조인 나오죠? 얘 보면 알지?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야, 이 부상자 좀 지나가는 차 불러세워서 이 부상자 좀 빨리 병원으로 후송시키라. 그럼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하는 건 아니고 경찰이 시키는 거 보조하는 거야 그냥. 이런 자도 공무수탁 사인 아니야. 응?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 하면 자기 이름과 자기 책임하에 자기 이름 달고 나가고 자기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자래야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하고 법적 근거로는 근데 원래 이 공공의 행정사무 처리 권한은 법으로다가 다 국가의 어느 기관이 이 업무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어느 기관이 이거 처리하고 법으로 다 정해져 놓은 거야. 그런데 행정위원회 멋대로 이걸 사인에게 막 처리하라고 맡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법에서 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나 어떤 이유로든 사인에게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어떻게 돼? 업무를 넘길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응? 첫째 끝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둘째 줄, 셋째 줄 뭐 끝에 얘기는 많은 법들이 근거가 있다 이거야. 중요한 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사인에게 공무 수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국가 등이. 자, 법률 관계. 그 동그라미 1번 보면 공무수탁 사인은 그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 주체이며 동시에 또 뭐야? 행정청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은 두 가지 지위를 다 갖고 있어.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행정 주체와 행정청은 좀 다른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국가가 국가는 행정 주체지. 응? 그런데 장관은 어떻게 돼? 장관은 얘는 행정청이라 그래요. 응? 얘는
국가의 행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이제 집행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장관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일 뿐이야. 응? 그러면 국가라는 건 한편으로 어떻게 돼? 스스로가 행정 주체이기만 하고 국가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체가 있어? 그건 아니고 국가의 행정 권한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다 처리하지. 공무원들이 처리하면 국가의 행위로서 권리 의무 발생하는 거지. 국가에게. 바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습니다. 실제 일 처리는 다 밑에 공무원들이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 일 처리하는 자와 그에 따르는 권리 의무를 갖는 국자가 다르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공무수탁 사이는 뭐 법인일 수도 있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 어떻게 될까? 스스로가 행정을 행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행정청도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공무수탁 사이는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도 된다. 응? 그러면 셋째 줄에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이 있어요. 당사자 소송은 권리 의무를 갖는 자를 피고로 하게 돼. 원고 피고가 돼 싸우는 소송이거든.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이는 당사자 소송의 피고도 될 수 있어. 한편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지. 행정청임도 해당되니까 항고소송의 피고도 될 수 있는 거고. 응? 1번 이런 거 잘 조심한다. 그죠?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무수탁 사이는 행정 권한을 처리하도록 위탁한 국가하고 사이에 무슨 관계에 놓인다? 공법상의 권한 위임 관계에 놓입니다. 응? 자, 첫째 줄. 네. 공무수탁 사이는 위탁자인 국가 등과 공법상의 위임 관계에 놓인다. 그러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임을 했으니까 위임한 국가 등은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하나 감독하게 됩니다. 지휘 감독 받게 되는 거예요. 읽고 지나가고 동그라미 3번에 공무수탁 사이는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이는 만약에 국가로부터 어떤 행정 권한을 처리하도록 부여받았으면 공무수탁 사이는 일반 사인, 일반 시민과의 관계에서 이 중간에 있잖아. 그죠? 그럼 이 관계는 뭐야? 국가로부터 일정한 행정 권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위임 관계에 놓여서 국가로부터 지휘 감독 받고. 그죠? 이런 입장에서는 객체 입장에 놓인단 말이야. 한편 일반 사인에 대해서는 부여받은 행정 권한을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입장에 놓이잖아. 행정 주체 입장에 놓인단 말이야. 응? 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공무수탁 사이는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일반 사인에 대해서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그 다음에 셋째 줄. 그러면 3항에 공무수탁 사인이 위법한 법집행조치, 위법한 처분을 해서 권리이익 침해받은 자는 누구를 피고로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한다? 요거 중시해. 공무수탁 사인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이익 침해를 받은 자는 누구를 피고로? 공무수탁 사인을 피고로. 얘가 말하자면 수임청이야. 그러면 항고소송에 피고 공부했으면 권한이 위임된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한다 그랬어? 수임청을 피고로 한다 그랬지? 그 논리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무수탁 사인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손해배상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배상할 의무자는 공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응?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망 끝에를 잘 유의해두고.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맨 밑에 또 중요한 게 있다. 소득세 원천징수자의 경우, 응? 원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의무란 말을 일부러 뺐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표를 쓰고 그 다음에 원래 국가 세무서장이 있고, 응?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지? 소득세 원천 납세 의무자란 말이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 자, 요 관계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자,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는 회사, 응? 원천 납세 의무자는 직원, 회사의 직원.
근데 원래 회사 직원이 월급, 소득 받으면 소득, 월급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야 됩니다. 세금으로. 그죠? 근데 그거를 직원이 월급 받아서 자기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 회사에서 월급 나갈 때 월급에서 딱 몇 프로 떼가지고 나머지를 월급 줘. 그 뗀 세금은 징수 의무자가 국가에 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원천 징수 의무자인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국가로부터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력, 공권력,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행사하는 자냐? 그렇게 보게 되면 공무sak 사인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얘는 여기 표현이 의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직원한테 세금을 징수할 권력을 부여받은 게 아니고, 공권력을 부여받은 게 아니고, 국가가 세금 걷는 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다가 야,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 떼! 의무로 세금 떼라고 의무를 부여해놔서 그 부여된 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응? 그래서 직원한테 월급 나갈 때 법으로 딱 몇 프로 딱 떼게 돼 있으니까 몇 프로 떼서 국가에 납부해야 될 의무,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자일 뿐이지 국가로부터 직원들한테 세금을 징수할 공권력을 부여받아서 그걸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판례야.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뭐야? 응? 결론적으로 두째 주 끝에 우리의 대법원 판례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를 공무sak 사인으로 보지 않는다. 단지 의무를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자일 뿐이지 공권력 행사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소득세 원천 징수자가 직원한테 세금 떼는 거 있지? 그 징수 행위를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요거 중심. 응? 자, 이거 판례로 가보면 자, 판례 보자. 판례 1번 문장의 주어 뭐야? 무슨 단어? 응? 주택 재건축 조합. 재건축 조합은 결론 뭐야? 어쩌고저쩌고 해서 응? 무슨 공법인으로서 뭐 일정한 행정 목적 달성하는 뭐래? 결국 행정 주체다 이거지. 응?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소위 아까 말한 행정 주체 중에 공공조합으로서 공공단체의 일종이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법에 의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국가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에게, 사인에게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게 할 건지, 이건 뭐야? 입법자가 알아서 정해놓기 나름이다 이 얘기입니다. 응?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거냐 아니면 민간 부문으로 하여금 위임을 해서 수행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다. 응?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아까 원천징수 의무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읽어보자. 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법에 의해서 딱 뭐 월급의 몇 프로 여기 딱 정해져 있어. 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끝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즉 말하자면 회사 측은 법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금액을 수급자 즉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거야. 법 규정에 따라서. 그러므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록 뭐 과세관청 같은 행정청이라도 그의 원천징수하는 행위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원한테 월급 내주기 전에 세금 떼는 행위는, 그죠? 징수하는 행위는 뭐래? 법이 규정한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지, 국가로부터 공권력 행사로서 세금 징수하는 처분하는 거 아니다. 응? 다시 한번 확인한 거지, 아까 한 얘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5번 먼저 보자. 5번은 자, 성업공사, 현재 이름은 한국자산관리공사라 그래. 응? 옛날 명칭이 성업공사. 자, 성업공사가 뭘 했대? 응? 두 번째 줄에 보면 성업공사가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파는, 강제로 경매로 파는 공매처분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들 공매처분이란 말 이미 배웠을 거야, 뒤쪽에서. 성업공사가 공매처분을 했는데 원래 공매처분은 누구의 권한인데? 세무서장의 권한이야.
세무서장이 세금 안 내는 사람 재산 압류했다가 경매로 파는 거란 말이야. 강제로 공매처분. 근데 자, 세금 부감이 세금 안 내는 사람 재산 압류 조치까지는 세무서장이 해놨다가 그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파는 거는 누구한테 맡긴 거야? 성업공사한테 위임을 해놓은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성업공사는 무슨 지위에 놓이는 거야?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에 놓인 거야. 행정 권한을 공매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아 공매 처분한 거야. 성업공사가. 응? 그럼 권한이 처분 권한이 위임됐어. 그러면 자기 재산 강제로 공매된 자는 이거 위법이야 하고 소송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럼 누굴 상대로 항고소송하려면? 응? 성업공사 수임청인 수임청의 지위에 있는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서 공매처분 취소해달라 이러고 싸워야지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서 싸우는 문제가 아니다. 응? 이제 처분 권한이 위임이 됐으면 수임청을 피고로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5번 판례의 핵심은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는 거냐? 이게 포인트야. 세무서장이 아니라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야 되는 거다. 이치는 처분 권한이 위임이 된 거기 때문에 수임청을 피고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 자, 한편 4번은 이 관계를 놓고 보자. 이 관계에서 자, 여기 국가가 이한테 의무를 부여한 거지, 법에 의해서.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는 이 둘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직원한테 직원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징수해서 내야 될 의무를 국가하고 사이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 결과 자 아마 회사에서 뭘 떼가지고 납부를 했나 봐. 국가에. 응? 직원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냈나 봐. 납부를. 그런데 직원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많이 떼서 낸 것 같다. 이 직원이 바로 국가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너무 많이 떼서 납부한 부분. 그래서 그게 4번 보면 원천 납세 의무자 나오지? 원천 납세 의무자는 직원들이 어떻게 했어? 응? 원천 징수한 세금액. 이거는 회사에서 떼서 이미 냈잖아, 국가에게. 근데 직원들이 이거 너무 많이 떼서 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국가한테 환급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야. 응? 돌려달라고 환급. 근데 국가가 세무서장이 거부했어요. 그죠? 그랬더라도 어떻게 된대? 이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 보자. 이거 이미 납부된 세금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 얘한테 있어요. 회사, 즉 징수 의무자한테 있는 거예요. 즉 납세 의무자. 얘가 너무 많이 납부가 됐으니 과도하게 납부된 부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원천 납세 의무자한테, 징수 의무자한테 있지 얘한테 있는 건 아니야. 그 논리란 말이야. 이 둘 간에 권리 의무가 있는 거야. 응? 이 둘 간에. 그래서 괄호 속에 써놨지? 이거 많이 납부된 거 돌려달라고 환급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라고? 징수 의무자한테 있는 거라고. 납세 의무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회사한테 빨리 환급 청구를 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얘네가 직접 국가한테 청구할 권리는 없다. 신청권이 없는, 권리가 없는 자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거부해도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은 아니다. 이 논리가 또 여기에 깔리는 거지. 이렇게 정리. 자, 행정객체. 아까 한 얘기한다. 행정객체는 동그라미 1번. 일반 사인도 되고 공공단체도 되고 공무수탁 사인도 된다. 특히 동그라미 2번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인은 한편으로 행정주체이지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행정객체이기도 해서 이중의 지위를 갖는다. 응? 이거 작년에도 나온 거야. 뭐 나왔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만 되지 행정객체의 지위에 서는 경우는 없다. 이런 말 나오거든. 틀렸단 말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96쪽에. 응? 96쪽에 가면 뭐 공부해야 돼? 96페이지에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 표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 있지? 이거 잘 구별해야 돼. 자, 지금 우리 쭉 공부한 거에 따르면 행정주체에 기본적으로 국가, 그지? 또 예를 들어 서울시, 그죠? 서울시 종로구, 이런 게 행정주체지. 행정주체라고 하면 독자적인 뭐가 되는 거야? 권리, 의무를 갖는 자. 그지? 그러니까 국가는 사람처럼 하나의
법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갖는 자, 독자적으로. 또 서울시도 국가하고 별도로 권리 의무를 갖는 자, 다치. 종로구도 서울시 안에 있지만 국가나 서울시하고 별도로 권리 의무를 갖는 자. 이게 다 행정 주체야,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다 법인이라 그래. 사람이 아니면서 눈에 보이는 자는 아니잖아. 실제 뭔가 움직이면서 활동하지는 않잖아. 존재하고는 있어. 법적으로 권리 의무를 갖는 자로 존재는 인정하지만, 응? 그러면 얘네들은 또 뭘 통해서 해? 자기네의 권한을 누굴 통해서 해? 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기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행정기관 중에서도 뭔가 결정을 내리고 자기 이름으로 국민한테 표시할 수 있는, 응? 그런 자를 행정청이라고도 해요. 뭐 크게 같다고 봐도 돼. 크게 그냥 여기서는. 자,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행정기관, 대통령부터 해서 장관 같은 사람 다 행정기관이에요. 얘네들은 행정 주체가 아니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장관을 많이 냅니다. 무슨 장관. 장관인 국가에 소속되어서 법에 의해서 주어진 업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행정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 처분하는 것도 업무하는 거지. 법 집행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국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체이. 응? 이런 논리 따지면 서울시가 행정 주체가 어떻게 될까?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최고 높은 행정기관. 서울시장이 하는 업무에 따른 권리 의무는 다 서울시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응? 그죠? 야, 서울시장이 엄청 잘못해가지고 다른데 국가나 뭐 다른 시도에 엄청난 빚을 졌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거 누구야? 누가 갚아야 될 의무야? 서울시가 갚아야 될 의무지 시장이 갚아야 될 의무는 아니라고. 응? 자, 그러면 시장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서울시 교육감도 서울시의 교육 행정 업무에 대한 권한 행사하는 기관.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의회 의장. 응? 의장도 다 행정기관입니다. 응? 종로구의 최고 높은 기관은 구청장이겠지? 이외에 구청에 속한 모든 구청 공무원들 다 뭐야? 행정기관인데 이거야. 응? 행정기관을 행정청, 집행기관, 보조기관 이렇게 나누는 거지.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알 거야, 그지? 응. 몰라? 응? 행정기관 나누잖아. 행정관청 내지 행정청,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부속기관 이런 거 안 나눠? 어이, 행정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겠네. 자, 예. 그래서 여기 행정기관은 독자적인 권리 의무자가 아닌 거야. 권리 의무자는 아닌 거야. 이걸 뭐라 그러면 또 법인격 주체라 그런단 말이야. 권리 의무 갖는 자를 법인격 주체. 법인격이라는 게 이제 독자적인 권리 의무자가 되는 걸 법인격이라고 해. 그래서 권리 의무자가 되고 권리 의무자는 아니고 이 권리 의무자를 위해서 맡은 바 일만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사람으로 치면 나의 손발과 같은. 대통령 장관은 주로 이제 머리 역할을 할 거고, 그지? 밑에 내려올수록 국장, 과장, 계장은 또 뭐 손발 역할. 내려올수록 이제 말단 역할을 하는 거지, 집행 역할. 응?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은 이제 행정기관의 뜻을 쭉 설명하고, 그지? 행정기관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권리 의무는 주체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응?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행정 주체는 독자적인 권리 의무, 법인격을 갖는 자지만 행정청, 행정기관은 독자적인 권리 의무는 안 갖는 거다. 응? 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행정 주체 아닌 걸 골라라. 이게 아주 짤막하면서도 간단하게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내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장관을 낸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로 장관을 많이 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응? 마무리 짓죠. 응? 응.